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법정 소유기 서기호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네. 호흡 잘 맞춰주시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설인데 네. 청와대가 검토한 것은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검토까지만. 두 분 어떻습니까? 조국 수석의 법무부 장관 입각설. 지금 여당인 민주당은 과거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야당일 때 굉장히 비난한 적이 있었는데. 그 권재진 예를 드는 건데요. 예. 이명박 시절에 권재진 민정수석을 거쳐서 법무장관 했던 그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굉장히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냐면 권재진은 검사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혔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면 검찰을 그야말로 장악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검사 출신으로서 검사들 내부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런데 조국 수석은 이제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해서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똑같이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직 한 달 좀 넘게 남았을 수도 있는데 네. 좀 빠른 시기에 이런 게 이제 공개가 노출이 돼갖고 좀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여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든지 간에 이거는 임명권자의 의사가 예. 강력한 의사가 지명을 한다면은 또 그에 따른 절차가 새롭게 되는 건데 지금 지나치게 뭐 기존의 뭐 권재진 그 민정수석 사건과 비교하면서 지금 그것과 동일한 뭐 역지사지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 권재진 건도 있었고 야당은 당연히 불을 보듯 반대할 게 뻔합니다. 또 하나는 뭐 돌려막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할 텐데 어쨌든 하면은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신유진 변호사 말처럼 우리 대통령이 당연히 고유 권한이니까. 네. 다만 여당 입장으로는 이게 국회가 이제 조금씩 맞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말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또 삐걱거리는 거 아니냐. 뭐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오히려 다 알고선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봐야죠. 만약에 이것이 이제 기정사실화가 된다면은 그런 거를 알고 더 강력하게 지금 나머지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안고 간다라고 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만일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검찰 개혁 이것을 확실하겠다. 뭐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마지막 지금 법제화 단계이기 때문에 또 대통령께서 직접 법제화 부분에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실하게 마무리되려면 그 일에 책임을 졌던 조국 민정수석이 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그 일은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그리고 만일 법무부 장관에 조국 수석이 임명된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 라인 어떤 호흡을 보여줄까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당장 야당은 야당 탄압을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이제 야당 쪽에서 반발하는 사유가 좀 이제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조국이라는 분이 법무부 장관 한다고 해서 야당을 탄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아니라서 그것은 지레 겁먹고 오히려 지레 겁먹는다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빌미로 국회 동원을 하지 않겠다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대정부 투쟁의 수위를 높이려는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경원 대표가 뭐 헌법 질서를 모독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조국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헌법 위반도 아니고 헌법 질서를 무슨 어떤 헌법 조항을 모독했다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법무부 장관이 일반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규정으로 인해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개별적인 사건에 개입을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뭐 검찰 개혁이 물거품이 되는 거는 볼보듯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일은 더더군다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어제 오전 광화문 광장에 설치됐던 우리 공화당 천막이 강제 철거됐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설치했죠. 예. 박원순 시장이 천막 철거 비용 2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조원진 대표로부터 끝까지 받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끝까지 받아내는 거죠? 네, 이게 사실은 행정 대집행이라는 건데요. 예. 행정 대집행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고하고 그리고 통지하고 그리고 실행을 한 다음에 비용 징수 이게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이라는 거는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면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청이 이거를 대집행을 하고서 그 비용 징수를 그 최종적으로 하는 그거기 때문에 비용 징수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무 이행자가 조원진 의원은 지금 우리 공화당 예. 그 의원이고 거기 철거 그 현장에서 그 철거를 의무를 이행할 의무자이기 때문에 비용 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안 된다고 버티면 어떤 방법이 있죠?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이 비용 징수하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가압류 같은 거 합니까? 네네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원진 대표의 국회 세비를 이제 가압류하겠다. 박원순 시장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당연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철거도 좀 빨리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는데 다시 또 재설치했잖아요. 그러면 또 철거하고 그 비용을 또 이제 집행하고 뭐 계속 가야죠. 뭐.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공화당 측은 서울시의 강제 철거 절차가 위법적이었다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는데요. 어제 우리 방송에 나온 조대진 변호사는 이거는 공화당 측이 법적 대응을 해도 이게 어렵다 이런 분석을 해줬는데 두 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철거 현장을 이제 촬영한 거를 봤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봤는데 되게 살벌할 정도로 사실은 이 이제 행정 대집행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절차를 준수하려고 이거는 통지입니다. 알려드립니다. 뭐 이렇게 뭐 알려드린 절차를 충분히 이행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상대로 폭행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물을 뿌리고 스프레이로 막 뿌리고 그런 게 영상으로 다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를 하겠다는 게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거 그러면은 폭력행위가 있었다고 하니까 네. 그 YTN 촬영 화면에 남아 있거든요. 네네. 폭력 피해 당한 사람이 또 법적으로 조치할 수 그렇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라고 해가지고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게 폭력이나 협박을 이제 행사하면 보통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는데 거기에 뭐 가스통 던지고 뭐 플라스틱 물병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면은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제 상해를 입으면 치상이라고 해서 상해죄가 이제 추가되는데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 일부가 다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경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받는 혐의가 어떤 겁니까?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난 2월에 남편 박 씨로부터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그 고소 내용이 뭐 조현아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태블릿 PC를 던져서 그 발가락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졌다. 그래서 상해죄로 이제 고소를 했고 그리고 아이들에 대해서 학대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검찰에서 인정된 부분이 있어서 혐의가 넘겨졌습니다.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은 경찰 조사 받으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히려 박 씨 측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갈등이 심해진 거라고 오히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개된 그 동영상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 같습니다. 예. 아동 학대 혐의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라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이 벌써 동영상을 다 봐버렸거든요. 네. 그 동영상을 보면 아이가 예. 귀를 막고 네. 사실 굉장히 성인도 견디기 힘든 그런 게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 애정의 목소리가 너무 지나치게 크고 예. 고압적이고 사실 뭐 예. 조윤아 부사장은 과거 땅콩 회항 사건에서 이미 예. 그런 폭력적인 성향과 그렇게 막 괴성을 지르는 막 그런 폭언하고 이런 것들이 이미 드러났었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동 학대 혐의라는 게 예를 들면은 뭐 도구라든가 신체로 구타하는 것만 학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신적 학대도 학대인 네, 것이죠. 정신적 학대도 학대인 거고, 뭐 잠을 빨리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도 막 괴롭혔다라는 얘기도 있고,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이들을 이제 뭐 아이들한테 정말 괴성에 가까운 예. 소리를 지르고 하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할 인정된다.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른다거나 혹은 뭐 물건을 던진다. 이거는 것도 다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위협행위가 됩니다. 예. 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이었던 박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를 했다가 취소했다고 하는데 고소했다가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한테 재산 분할을 해주는 걸 피하기 위해서 미리 그 무상으로 다른 주식 이런 걸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확인을 해보니까 좀 그 시점상 좀 불분명한 점도 있고 그 배임 괜히 고소했다가 그 부분이 괜히 무죄로 되면 그 부분 때문에 다른 것들이 약하게 될까봐 그 부분을 고소를 취소한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은 이혼이 확정된 거죠. 아마 이혼 소송 중에 재산 분할 때문에 고소했다가 또 취하했다 이랬던 것 같은데 이혼한 것처럼 보이고 이혼이 지금 재산 분할 때문에 아직 확정이 네,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걸로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소송 진행 중이고 예. 자, 최근에 조현아 전 부사장의 동생이죠. 조현민 전무가 한진 칼 상무로 경영에 복귀하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도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조용 회장 그분이 조양호 회장이 이제 돌아가신 뒤에 이제 결국 상속 문제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자녀들끼리 서로 간 상속 간에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예. 아들이 이제 총수직을 승계하는 걸 조건으로 예. 그러면 조현민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에 복귀하는 경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따라서 복귀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게 재벌의 총수나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잠깐 물러났다가 다시 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복귀하고 이런 수순으로 똑같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현아 전 부사장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도 받았었는데 이거는 법원 판결이 났죠? 네네. 이 조 전 부사장은 이 밀수입한 혐의로 인해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이제 어머니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예. 동생이죠, 조현민 전문가요? 예. 네. 업무 방해 혐의는 어떻게? 이거는 결과가 무혐의가 났거든요. 그것은 무혐의가 났는데요. 이제 특수폭행도 무혐의, 업무 방해도 무혐의. 그게 아마 조현민의 경우에는 그게 녹취록 상에 막 괴성 지르고 뭐 물컵 던지고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막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혐의를 입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일종의 쉽게 말하면 갑질 수준이긴 한데, 예. 어떤 형사상 범죄 수준으로까지는 좀 애매하다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밀수 판결에 대해서도 제가 참 이런 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판결들인데 판사들이 보면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밀수한 액수가 좀 그렇게 많지 않다. 그 다음에 밀수품 금액은 크지만 이렇게 해놓고는 거꾸로 개인의 소비용으로 밀수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유통하지 않았다 이런 걸 이유로 이제 집행유예 선고한 건데 이게 만약에 개인이 어떤 일반적인 개인이 이 정도의 금액에 대해서 개인 소비용으로 밀수품을 유통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게 집행유예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한항공의 사주, 총수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대한항공을 완전히 그야말로 자기 사유물처럼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밀수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범행수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와 달리 저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사실 별로 특별히 하는 일도 없죠. 지금 직업도 딱히 한진의 경영에 복귀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별한 일이 없고 이분들이 복귀 안 해도 한진 그룹은 잘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실형 선고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경우를 또 집행유예 선고하더라고요. 예. 조현민 전무 같은 경우에는 유리잔을 사람에게 네. 향하게 던진 거. 네네. 이거는 그 광고회사 직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서 재판에 안 넘겼고 또 어머니죠.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일해주시는 분들, 네. 그때 외국인 분들, 네. 그분들하고 뭐 합의를 했다. 결국은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이나 처벌을 원해야 되는데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또 이게 처벌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도 일반적인 사건과 똑같이 취급을 한 게 문제인데요. 일반인 사건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합의되거나 피해가 변제되거나 그러면 이제 집행유예하고 뭐 처벌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재벌 가고 그러니까 합의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뭐 1억 원씩 공탁해버리고 그러는데 과거에 누구죠?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실제 손해배상 액수가 인정된 건 2천만 원인가 밖에 안 되는데 1억 원을 먼저 공탁을 해버릴 정도로 돈이 많으니까 그냥 돈으로 이렇게 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광고기획사 쪽 분들은 나중에 이거를 합의서를 제출 안 해주면은 나중에 또 괴로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합의해주는 경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해서 그것을 그 유리한 형량 또 양형 요소로 삼는 것은 이런 사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물컵이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사람을 향해서 던졌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합의한다고 해서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뭐 무혐의의 근거로 삼은 거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인 뭐 아니면은 합의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무마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사람을 향해 던진 것이 아니고 바닥을 향해 던졌다. 뭐 네. 이렇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네네네. 신체에 대한 위협력 행사가 아니다. 이렇게. 만일 사람을 향해 던졌다거나 뭐 파편이 쳤다고 하면 그건 폭행이 되는 것이고 그냥 일반 폭행도 아니죠, 그건.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유야무야 이 조씨 일가의 재벌 갑질 문제가 몇 개월을 사실 끊었거든요.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만은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역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처럼.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